오늘도 경기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미러키 똥배 이거 하나 먹고 빠질 그 대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 아니시고는 여러분들 오늘 건드리셔갖고 다 피볼 것 같은 날 그런 경기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한번 쫙 훑어보신 분들은. 예, 그리고 지금 유튜브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신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댓글에 이제 저를 살살 긁는 듯한 어조로 이렇게 훈수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꿀밤을 정말 때리고 싶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시고 분석에 자신이 있으시면 제 분석이 틀린 것 같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방송하셔가지고 훨씬 저보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시면 되니까 본업 접으시고 방송하시면 됩니다. 토토에서 돈도 벌고 사람들한테 픽 팔아서 돈도 벌고 유튜브로 광고 수익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회사 다니는 것보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하시면 되니까 그런 훈수질은 방송 키셔서 그냥 여러분들 의견 직접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채널에다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저에 대한 뭐 피드백이라든가 건전한 피드백은 받습니다. 그럼 저도 정중한 말투로 저에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정중하게 댓글 달아드려요. 근데 저를 긁으시면 저는 안 참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래서 방송 켰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그 양키스 휴스턴 경기 완전 극과 극으로 반대로 봤다고 또 이렇게 긁으셔갖고 내가 씨발 제발 휴스턴 언더 나라 양키스 오버 나라 했는데 개 언더 개 오버 경기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분 개 언더 개 오버는 아니었어요. 물론 님이 맞추셨어요. 제가 틀렸어요. 그 경기 두 개 다. 근데 개 언더도 아니었고요. 그냥 1.5 언더였고요. 오버도 개 오버 아니었고요. 0.5, 0.5 오버였습니다. 예. 그거 진짜 양키스 0점 낸 거 존나 억울하니까 1회 그거 실책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잡설이 길었는데 댓글로 저 긁지 마세요. 진짜 아침부터 방송 키게 만들지 마십시오. 진짜 저는 싸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건전한 피드백 서로 오가면서 질문하면 질문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나도 댓글 달고 다 해주거든. 나만큼 이렇게 댓글 잘 열어두고 활용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 많이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댓글 열어놓는 거 좀 건전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늘 경기 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이제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경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게 디트로이트 정배받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성이 안 좋아요. 디트로이트가 클리블랜드가 꽤나 약합니다. 이미 이번 시즌에 클리블랜드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하면서 이 홈 경기 홈 스위패를 당했고요. 당시에. 그리고 스위패 당한 걸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정 가서도 루징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디트로이트가 클리블랜드에게 조금 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칸티뉴가 제가 얘를 새가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 칸티뉴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막판에 돼가지고. 공이 절대 못 칠 공이 아니에요. 이제는 얘도 90말 초중반 때밖에 공을 안 던지고 구위적인 힘도 빠졌습니다만 이 커맨드도 흔들릴 경기도 많은데 8월 달에도 3경기 선발 등판해갖고 449 16.1인 동안 8개 내주면서 분명 커맨드적으로 WHIP도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만 실점 관리는 미네소타전 빼고 다 1실점으로 5이닝 이상을 마무리했었고 9월달 지금 두 번 등판도 보스턴 원정 6이닝 1실점 캔자스 시티 상대로 저번 경기에 8이닝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미친 듯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성적이 칸티뉴라는 친구에게 선발로 전향이 되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로서도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후반기에 칸티뉴가 정작 무너졌던 경기를 따지더라도 7월 13일 이후 경기죠. 그러니까 22일 등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3실점 이상 경기가 5이닝 이하로 던진 경기 한 경기 캔자스 시티 원정 4이닝 3실점 말고는 5이닝 이상 던진 경기 중에서 3실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제 추세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칸티뉴의 후반기 성적 자체는 무시할 수가 없다. 왜? 전반기 때문에 뭐 선발 등판하지 않은 불펜에서의 ERA는 이제 4.17이 나왔습니다만 후반기 때 7경기 선발 등판해서 4승 3패 하면서 2.52에 피안타율 1할 9푼 7리밖에 안 돼요. 그만큼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WHIP도 거의 0.2가 넘게 떨어져 있는 게 지금 칸티뉴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이 자투 상대로 표본이 많이 없을 뿐더러 타격감 자체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팀 타격적으로 보면 한 2할 7푼 때면 괜찮다 싶기도 한데 맥켄스트리도 마찬가지고 하베르 바이즈도 마찬가지고 지금 딩글러도 마찬가지고 글레이버 토레스도 좀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타격감이 그나마 지금 치고 있는 게 저 누구야 라일리 그린 좌투 상대로 라일리 그린 그 다음에 그 루키 있죠 외야수 페레즈 요 정도 선에서 이바네즈랑 셋 정도 많이 뽑으면은 한 그 정도 선에서 타격이 되고 있다 보는데 대량 득점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마이즈의 경우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이즈도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마이즈도 이 마이즈 같은 경우에도 구종이 좀 족같아요. 그냥 좀 속으로 말하면 좀 먹 같은데 이 마이즈도 다른 일반적인 투수들이 던지는 공을 던지지 않죠. 체인지업 대신에 스플리터를 채택해서 던지고 있고 이제 저 슬러브를 던지면서 커브와 슬라이더를 대체하고 빠른 공에도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커맨드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을 때 이 마이즈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 자체도 충분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근데 얘가 8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너무 부진을 했던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신뢰를 좀 잃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 지표적으로 따지고 보면 마이즈도 클리블랜드 상대로 호투를 해야 돼요. 이미 뭐 전반기 6월 달이었죠. 클리블랜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무려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한번 하면서 개인 승리 투수를 챙기기도 했었고 홈에서도 이번 그 5월 달인가 등판해가지고 5이닝을 한 1, 2실점 선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막은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 상대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이 마이즈가 오늘 경기에서 홈에서 버텨줄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가늠할 정도로 괜찮다. 이 호세 라미레즈 이 새끼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얘는 누가 나와도 쳐요. 일단 얘는 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하루를 쉬었다라는 것이 좀 호재인데 디트로이트 측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죠. 클리블랜드는 하루 쉬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펜에서의 힘은 좋습니다. 불펜은 클리블랜드 불펜진이 지금 필승조뿐만이 아니라 그 서브를 받쳐주는 자원들까지도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클리블랜드도 이제 불펜에서의 걱정은 많이 없는 팀으로서 후반기에 지금 경기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경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좀 파덱을 롱릴리프로 빼가지고 던지는 경기에서 좀 버티는 용으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리피 그 다음에 크넬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저 누구야 저 이름 생각 안 난다. 베스트. 베스트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체제를 이제 좀 칸넬이 아니라 이제 윌베스트 쪽에서 좀 가져가는 양상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이즈가 6이닝을 버텨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해줄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프너스는 이제 경우는 아마 오늘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자원들이 앞에 나오다 보니까는 뭐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오픈 안 쓰면은 그 외에도 뭐 홀튼이라든지 또 더 버텨줄 수 있는 자원도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지만 투수전 양상을 조금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제 기준에서는 이 경기가 많이 나도 5점. 정말로 많이 나도 5점. 이게 만약에 점수가 대량 득점이 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결국 라일리 그리의 뭐 3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한 방에 홈런으로 해서 대량 득점이 나는 이닝이 없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8.5의 기준점이 꽤나 높아 보이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 근데 여전히 저는 칸티뇨라는 선수에 대한 이 신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디트로이트 승사이드 지금 구매가 정배당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납득은 된다. 다만 제가 이 경기를 언더로 간 거는 이 경기도 배당 삭감이 0.2배당 삭감이 있는 경기입니다. 오늘도 전체 15경기 중에서 8경기가 0.2배당 이상의 삭감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피츠버그와 시카고 컵스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시카고 컵스 2.5 프렌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역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미 피츠버그라는 구단이 폴 스킨스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미 스탠스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폴 스킨스가 저번 경기도 5이닝 79도 안 던지고 내려갔어요. 그러고 이제 팀이 후반에 폴 스킨스를 내고도 졌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폴 스킨스의 이번 시즌의 최대치가
200이닝입니다. 200이닝. 팀 내에서 일단 거의 반기정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게 200이닝 정도가 최대치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던지면은 거의 5이닝 던지면 180이닝 뚫어가는데 딱 아다리 딱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늘이 아니라 이번 시즌을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등판 자체에서는 모든 경기를 다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스킨스 이닝을 길게 좀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폴 스킨스 올해 뭐 사이 영상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 네, 확정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뭐 거의 추세는 다 나왔습니다. 내셔널리그가 좀 이제 오늘 관건이긴 한데, 이제 홀튼이 진짜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는 지금 루키 오브 더 이어는 니커츠로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확정이라고 보면 되고, 내셔널 리그에 이제 루키가 좀 경쟁 체제가 있죠. 미러키의 이제 콜린스도 루키 오브 더 이어에 도전하고 있는 추세이고, 애틀랜타의 발드윈도 유력한, 지금 애틀랜타 그 포수죠. 포수 루키 발드윈도 유력한 루키 오브 더 이어 컨텐더입니다. 그리고 이 홀튼 막판에 정말로 성적을 끌어올리면 얘도 지금 루키 오브 더 이어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후반기 때 이 홀튼의 기량은 진짜 넘사벽입니다. 지금 9위 자체에서도 오늘 폴 스킨스가 전력 투구로 위닝샷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 던진 거 보면은 홀튼과 스킨스의 공의 구속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도 될 정도로 뭐 97, 8마일을 서로 꼽으면서도 아마 경기를 할 거예요. 위력적인 공 던지는데 스킨스는 워낙 독보적인 무기가 있다 보니까 사자들이 못 치는 거고, 지금 홀튼도 후반기 때 등판을 해가지고 2실점 이상, 그러니까는 3실점을 기록한 경기가 없어요. 당장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 전반기 때 맞붙었었습니다. 맞붙었었는데 당시 경기에서 제 기억에 서로가 이제 승부를 가리지 못했었고요. 연장인가 가가지고 연장 10회 했고 피츠버그가 2대1로 이긴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홀튼도 5점 몇 이닝, 스킨스가 한 6이닝인가 던지면서 이제 진짜 치열한 승부를 했었고, 양팀 영건들의 오늘 그 자존심 싸움 피칭은 오늘까지도 그게 아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선발에서 점수가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되는데, KBO처럼 뭐 5이닝 뭐 이런 거 줬으면은 그냥 무지성 언더죠. 이거는 무지성 언더인데, 이제 우리는 뭐 프로토 하는 입장에서 MLB는 그런 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풀이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경기가 폴 스킨스의 영향력이 경기 끝까지 얼만큼 나느냐, 그리고 홀튼의 영향력이 얼마까지 나타나느냐 따졌을 때 홀튼이 판정승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불펜 싸움까지 가가지고 결국 어제도 피츠버그가 이렇게 영봉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후반에 불펜들이 버텨주는 모습들을 봤다면 많은 실점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당장 이 컵스의 타격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피츠버그의 타격감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는 또 오랜만에 무안타를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베아스테로스 얘의 활약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른다. 저는 얘가 제일 무섭거든요. 뭐 체구도 있는데 타선에 들었을 때 어디에 던져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 진짜 좀 단단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도 4번 출전을 했었어요. 오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2경기 연속 침묵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면서 어쩌면은 오늘은 컵스가 역배를 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역배 받기에는 홀튼을 너무 저평가했다. 그러니까 폴 스킨스가 주는 경기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승리를 장담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경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폴 스킨스 올라와 있는 동안에 컵스 한 점 내면 잘 낸 거예요. 진짜입니다. 한 점 내면 잘 낸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불펜 싸움 갔을 때 결국 폴 스킨스의 이닝이 짧아진다는 것을 각오를 한다면 오늘 경기도 좀 아쉽지만 피츠버그가 폴 스킨스의 승리를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럼에도 폴 스킨스가 이제 여전히 홈에서 던지고 팬들 앞에서 이기는 거 보여주려는 각오까지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요소까지 다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컵스도 그렇게 불펜 싸움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면 2.5 프레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오늘 축구 있죠, 벤피카 승 뭐 이런 거 갈 바에
시카고 컵스 프랭 가면 그게 더 배당이 좋습니다. 배당이 더 합리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축구 그 똥배 가셔가지고 괜히 똥줄 타실 바에 그냥 피츠버그 2.5 이거 시카고 컵스 프랭 가면은 달달하게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 똥배 건드릴 바에 이거 2.5 프랭 사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경기 보스턴과 애틀레틱스의 경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자완 매치업으로 얼리가 정말 임팩트 큰 데뷔전을 치르면서 이제 정말로 보스턴에게는 보물 같은 전주로서 갑자기 급부상을 했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또 홈팬들 앞에서 모습을 또 드러내게 되는데 정말 압도적인 데뷔전이었습니다. 애틀레틱스 원정이었었죠. 당시에 이제 삼진 11개를 잡아내면서 5이닝은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프랜차이즈 역대 진짜 길이 남을 기록을 또 데뷔전에 세웠던 얼리였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 경기를 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장에 오버를 제가 예상을 하고 아마 이제 픽을 조합표에 쓰진 않았었고, 그 결과 예상지에다가 제가 이거를 오버를 드리고 실제로 이제 경기를 좀 보고 있었던 그런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이제까지도 그런 공이 못 칠 공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당시에도 이 공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한 자완의 95마일짜리 싱커볼이었단 말입니다. 그 이제 슬라이더 각이 조금 예사롭게 떨어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못 칠 공인가? 애틀레틱스가 막판에 지금 어제 하루 쉬기 전에 마지막 경기도 그렇게 로돌로를 공략해가지고 자완을 털고 이렇게 승리를 하고 왔는데 오늘 과연 이 못 칠까? 얼리가 그렇게 못 칠 공인가는 저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아직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을. 그래서 애틀레틱스의 타선을 생각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노리고 있는 니커츠를 포함해서 지금 제이콥 윌슨도 니커츠에게 밀려서 그렇지, 니커슨이 폭발하기 전에는 원래 제이콥 윌슨이 루키 오브 더 이어였거든요. 진짜 압도적인 타자들을 가지고 애틀레틱스의 라인업이 보스턴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그리고 스프링스 참 안타깝죠. 스프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경기 조금 처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 이미 양키스 시리즈에서 뭐 맥스 프리드도 그렇게 고전을 또 하기도 했었고, 지금 스프링스가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시면은 호투하는 경기 찾기가 뜨문뜨문하게 어렵습니다. 보스턴한테도 이미 그렇게 털려버렸으니 오늘 경기까지도 당장에 이제 불안함은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애틀레틱스 홈구장의 파크 팩터가 워낙 빡세다 보니까 이제 홈런이 많이 나왔던 경기 양상이었음을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린몬스터가 버티는 이 펜웨이 파크이긴 하더라도 애틀레틱스의 이 좌타 라인업이 또 반대편을 넘길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이게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스프링스의 이닝이 짧아진다면 보스턴은 더 많은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틀레틱스 역배를 보기는 조금 역부족이긴 합니다만, 이 경기도 일단은 배당 삭감은 0.2배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배로 좀 가기는 어려웠었고 8.5점 기준점을 준다면은 저라면 이 경기는 오버를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인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애틀레틱스의 개개인의 타격 지표가 지금 자완한데 밀리지가 않아요. 소더스트롬, 루커, 그 다음에 니커츠는 최근에 자투한데 조금 부진하고 있고, 제이콥 윌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번에 또 맹활약을 했던 코르테스부터 해가지고 타격감이 다 좋습니다. 토마스도 마찬가지고 좌완한데 안 밀립니다. 절대로. 이게 못 칠 공은 아니었었거든요. 과연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는 사실상 두고 봐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뭐 얼리도 그렇게 애틀레틱스 상대로 데뷔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했으니 자신감은 있을 테고, 애틀레틱스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들어왔을 건데 똑같이 당할 것이냐, 그거는 까봐야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배팅하기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대결을 보면 당연히 이건 보스턴 승이 맞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적으로 좀 시즌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자완에 대해서 얼리가 공이 던지는 그 빠른 공과 이 슬라이더에 대해서 비교를 조금 해보면은 이게 애틀레틱스가 못 칠 공이 아니다. 그렇게 보아서 저는 일단 오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오늘 구매 안 했습니다. 지금 표 구매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린 거 다 보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구매를 이미 다 했고 구매한 거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구매로 이어진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 매츠 대 샌디에고입니다. 와, 매츠 지긋지긋한 8연패를 드디어 끊어냈습니다. 진짜로 길었어요. 그거마저도 정말 어렵게 끝냈었죠. 와, 2대2로 몰린 상황에서 연장에 알론소의 끝내기 3런 홈런이 나오면서 야, 이 기분 좋게 또 승리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클 킹 대 이 홈즈가 나오는 양 팀의 선발 매치업이고, 이 홈즈가 책임감이 막중하죠. 책임감이 정말 막중합니다. 오늘 잘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샌디에고도 사실 오늘 경기는 라인업을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샌디에고의 라인업에서 중심 타선을 이제 오원이랑 그 다음에 라우레아노가 좀 버텨주면서 좀 잡아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마차도가 터지는 날엔 점수가 좀 잘 나고 좀 그런 건데, 지금 그나마 아마 이 루이스 아라에즈가 부상자 명단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부상자 명단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DTD가 걸려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손 부상이 그때 이제 머리인 줄 알았는데 손인가 봐, 손. 이 교체 공수 교대를 하면서 앞이 나가다가 이제 연습용 공 이제 그 동료가 던져준 공에 이제 맞아가지고 중간에 교체아웃 당했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됐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도 출전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샌디에고의 원정 타격이 문제인데, 샌디에고의 원정 타격 지표가 좀 많이 쓰라립니다. 생각 이상으로 좀 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오늘 뭐 시즌 어차피 막판이다 보니까 시즌 지표로 우리가 조금 따지고 좀 들어가 보면은, 샌디에고가 지금 이번 시즌에 기록하고 있는 이 원정에서 타율은 무려 2할 6푼 1리로 홈에서보다 굉장히 좀 뛰어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BABIP 수준 차이가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샌디에고가 홈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받는 기준점이 7.5점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8.5점을 받았다는 거에서 뭔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홈런 말고는 없어요. 네, 경쟁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경쟁 중이고, 홈런 말고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샌디에고의 이 팀 타율이 가장 안 좋았던 5월 다음으로 페이스가 조금 떨어진 좀 그런 달이기도 하거든요. 5월, 6월 다음으로 한 세 번째로 좀 페이스가 떨어진 달이기도 한데, 그만큼 타격에 있어서는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크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정에서 개개인의 성적을 봤을 때는 좀 다른 부분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만, 팀적으로 봤을 때 매치의 이 홈즈를 토대로 이 공략을 하면서 또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보기가 어려워요. 실제 이제 9월 달에 원정 시리즈가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 원정 딱 한 번밖에 없고 계속해서 홈 경기만 했었는데, 샌디에고가 이 계속해서 부진한 성적하다가 이번에 콜로라도 그냥 양악해가지고 좀 3승 1패에서 4연전은 먹은 거거든요. 오늘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8월 마지막에 원정 유연전 갔을 때 얘네들 2승 4패하고 떡 발리고 왔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투수들도 무너지고 개판 났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샌디에고가 이 경기에 대해서 역배당을 약간이나마 받는 것은 인정이에요. 근데 의아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거 뭐 유료 자료라서 제가 뭐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이제 멤버십 분들 위해서 좀 그렇게 좀 가려놓고 조금이나 말씀드려보면, 이게 구매 자금이 오늘 뉴욕 매치의 승을 구매한 게 전체 4%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겠죠. 바뀌긴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뉴욕 매치를 구매한 게 4%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돈은 이제 16%가 들어갔는데, 즉, 이 96%의 표가 이미 샌디에고 승을 샀고, 자본은 82%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애틀랜타에게 이제 그렇게 자본이 이제 들어간 게 반대로 워싱턴 들어간 게 74%인가 그랬었죠? 야, 68%였나? 74%인가 그랬는데, 74%가 그랬을 것 같아. 그거 기억하는데, 그러고 이제 경기 시작 전에는 반반으로 맞춰졌었어요, 거의. 그래도 워싱턴 구매가 좀 많긴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추세 이 구매가 나중에 좀 밸런스가 좀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매치의 구매율이 말이 안 돼요. 샌디에고 구매에 거의 다 몰렸다고 봐야 될 정도로 매치성을 안 보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도 이건 승패를 접근한 건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마이클 킹이 복귀하고 나서 좀 제대로 된 피칭을 해주고 있고, 매치의 타선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 좀 크거든요.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게 린도가 좀 살아났어요, 막판에.
지난 경기에 린도어가 그나마 살아났어. 다행히. 소토 혼자 치고 있었는데 이제 린도어 소토 살아나고 알론소가 막판에 홈런 치면서 이겨서 팀의 이제 프랜차이즈라기보다는 이 프랜차이즈 스타들이죠. 스타들이 해줘가지고 경기를 이긴 거거든요. 그날 경기가.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들이 살아난 것을 좀 기대를 한다면 매치에게 기대는 바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마이클 킹과 지금의 샌디에고 불펜진을 뚫어내면서 매치가 또 그렇게 기분 좋은 승리를 하기에는 샌디에고의 벽은 두텁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좀 점수가 안 난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거고 8.5의 기준점이면은 기분 좋게 언더를 생각할 수 있는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는 경기입니다. 양팀 일단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에 불펜에서 부하도 다 해소가 되어서 투입도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판에 경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기부여 때문인데 지금 매치 같은 경우에도 쉴 틈이 없죠. 지금 당장에 매치가 지금 이제 어제 그나마 샌프란시스코가 또 꺾이면서 밑으로 끌려 내려갔고 신시내티도 세인트루이스가 잡아줘가지고 끌려 내려갔습니다. 애리조나가 따라붙었죠. 애리조나가 따라붙어갖고 이제 한 경기 반차로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76승 75패 매치가 77승 73패 경기수 차이 때문에 한 경기 차이가 나서 이제 0.5 경기 차이가 더 벌어져 있는 건데 매치도 이 경기 따이면 이제 내일 애리조나가 또 이길 가능성이 꽤 높죠.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불펜 데이를 하거든요.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일단 정배를 받았다 보니까 애리조나가 당연히 이제 더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거 따이면은 매치는 머리 아픕니다. 네, 정말로 머리 많이 아파져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매치는 전력을 다할 거고 불펜 운영에 있어서도 샌디에고도 충분히 이 경기는 비빌려고 될 거다. 왜? 샌디에고는 다저스를 추격하고 있거든요. 와카는 샌디에고는 거의 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다저스와 지금 이제 샌디에고가 2경기 차이입니다. 2경기 차이. 다저스가 내일 오늘 필라델피아가 다저스를 꺾어주면서 이제 가장 좋아했을 팀이 바로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 그렇기 때문에 샌디에고가 지금 오늘 또 필라델피아가 산체스 꺼내고 또 잡아주면은 이 경기 샌디에고 잡으면 다저스를 한 경기 차로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비전 직행과 와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샌디에고도 총력전을 할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언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토론토. 여기는 진짜 명경기였습니다. 진짜 쓰레기들의 경기. 진짜로 이거 스프링어가 안타 쳐가고 점수 낸 거 기적이었었죠. 이제 저도 이제 방송 켜놓고 아침에 라이브로 보면서 이제 같이 사람들이랑 좀 같이 보고 있었는데 입중계를 하면서 쓰레기 경기였었죠. 쓰레기 경기.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타격이 심슨이랑 대하자 그렇게 잘해주는데 참 아쉽죠. 오늘 베리오스 대 페피엇이면은 페피엇 판정승입니다. 선발 싸움에서는 확실한 거는 페피엇 판정승이에요. 그리고 불펜 싸움에서도 템파베이 판정승이에요. 그래서 템파베이 승이 정배당에 나왔다고 저는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토론토도 지금 폭이 당장에는 뭐 통선 좀 여유로우니까는 뭐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여유롭죠. 어제 이기면서 양키스가 또 졌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원래라면은 어제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3경기 차이였는데 어제 양키스가 지고 토론토가 이기면서 5경기 차이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제는 따라잡기 어렵다. 토론토는 이제 안정권이다라고 봐야 되고 토론토 입장에 좀 편하게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기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파크 팩터가 뛰어난 경기장에서 페피엇의 강점은 좌타 통제입니다. 좌타 통제. 이 좌타 통제를 잘하기 때문에 페피엇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토론토의 핵심 타선은 우타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비셋이 그나마 없는 게 다행이죠. 그나마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타격감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타이 프랜스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게레로 주니어 그냥 어제 또 결승타의 주인공 스프링어를 포함해서 우타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타들을 지금 타격감도 좋은 게 이제 클레멘트도 우타죠. 커크도 우타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페피엇이 상성이 안 좋아요. 상성이 이 좌타들이 에이스로 있는 팀을 만나면 페피엇은 정말로 강합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토론토의 좌타라고 해봤자 뭐 루케스, 그 다음에 바저, 벌쇼. 어제 또 좋은 타구 이제 심슨에게 잡혔던
그 히메네즈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보비셋이 있으면 보비셋도 못하죠. 그러니까 페피엇이 잘 던지기에 상성이 너무 뚜렷하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의 이 토론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오늘 경기 토론토 원정에서 템파베이가 좀 좋은 성적을 얻으면서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전반기 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도 페피엇은 근데 패전을 먹었어요. 6이닝 3실점 퀄스에 성공했는데 그때 홈런 맞으면서 패전 쳐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홈에서 한번 다시 맞붙었을 때 5월 달에 꽤나 그 단기에 맞붙었었는데 그때 7이닝 무실점 피칭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점수가 좀 페피어스는 그렇게 많이 주는 경기는 하지는 않을 테고 결국 우타에게 이 장타 허용에 있어서 실점이 조금 오늘 경기 위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경기예요. 그리고 베리오스의 지금 브레이킹볼에 점수 나는 수준을 생각을 하면은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어제 무리를 했던 거는 템파베이 쪽이다. 페어뱅크스 아쉽게 됐었죠. 그리고 오늘 경기 토론토가 할만해져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팅은 안 하겠습니다만 토론토 승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경기 또한 현재 토론토의 템파베이의 승 해외 구매율은 34%밖에 안 되고요. 이미 구매 표수는 66%, 자본은 86%가 토론토의 승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캔자스 시티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예요. 저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를 봐보면 지금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상대로 이제 이겼을 때 경기 양상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바위쭈, 파스ኳ티노, 살바도르 페레즈, 가르시아 4명이서 야구합니다. 4명이서 다 해먹어요. 진짜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넷이서 타점, 안타, 득점 다 만들어내고 다 지들 이제 다 해먹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걔네들의 활약을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길버트의 성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와카도 뇌진탕 증세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게 된 건데 그 뇌진탕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서 오늘 완전히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퍼미션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팀 내 메디컬 팀에서. 그래서 와카가 기량적으로 문제가 돼서 오늘 선발 투수로서 제 역할을 못할 것이다. 부상자 명단 돌아가지고 리앱 등판 없이 바로 등판하는 거 오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부상도 7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서 그렇게 길게 있지 않았었고 실전 감각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와카의 공에 대해서 덤벼들어서 잡으려고 들면은 시애틀도 타선이 좀 억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이게 결국에는 와카를 상대로 이 상성을 다 고려했을 때 분석적으로 보면 오늘 경기에서도 이 칼랄리라든지 조시네일러를 제외하고 조시네일러 칼랄리를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타선에서 전부 와카의 공에 대해서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와카를 꽤나 빨리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게 와카 같은 경우에는 공이 눈에 보여요. 얘도 92마일, 91마일, 위닝차 93마일 그렇게밖에 못 던지니까 공이 눈에 보여서 타자들이 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변하고 이제 삥 나면서 범타로 물러나왔고 와카가 투수 관리가 돼서 길게 던지는 이 경기가 대부분이죠. 실제 그걸로 피안타율 관리가 꽤나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게 와카이고, 근데 오늘 경기에서 길버트가 털리는 수준보다는 와카가 털리는 게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 선발에서 거의 5점 정도 이상이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경기거든요. 근데 그 점수의 리드는 근소하게나마 시애틀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거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시애틀이 지킬 수 있냐 없냐인데 불펜 싸움에서 캔자스 시티와 시애틀의 격의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최근에 시애틀의 불펜들이 보여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피력이 되고 있어요. 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지금 이제 시애틀의 불펜진이 후반에 버틸 수준과 캔자스 시티가 반강제로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보이는 이 슈레이버, 그 다음에 다니엘 린치 뭐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경기하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시애틀의 마운드의 높이는 더 단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 캔자스 시티가 지금 와카가 돌아와가지고 5이닝 정도를 소화한다고 했을 때 이후에 불펜 운영은 당연히 크루즈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슈레이버, 다니엘 린치 다 성적이 안 좋고 롱이라든지 에스타베즈가 지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캔자스 시티가 몰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동기부여가 있죠. 지금 휴스턴이 어제 경기를 이기면서 다시 동률로
거의 맞췄습니다. 이 경기수 때문에 반경기 차로 시애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디비전 시리즈 경쟁에서 시애틀이 뒤처질 수 없다 보니까 총력전을 할 것임은 당연합니다. 캔자스 시티는 이미 시즌이 끝났다고 봐야 되고 시애틀은 이거에 대해서 디비전 직행과 와카는 차이가 명확히 큽니다.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애틀의 그 명분은 필승조 운영까지도 확고하게 나오면서 이 경기를 잡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오늘도 저는 이 가르시아 그 다음에 파스카티노 얘네 둘이한테 둘 중 한 명한테 홈런 한 방은 맞을 것 같아요. 길버트가 정말 주의해야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화삭 대 볼티모. 진짜 오랜만에 화삭 정배대입니다 오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셰인 스미스 제가 그렇게 물고 빨아줬습니다. 정말로 셰인 스미스 유일한 올스타 선수, 선발로서 진짜 지탱을 해주고 있는 화이트삭스의 유일한 사람 새끼. 진짜로 많이 빨아줬고 실제로 굉장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팀 내 슈퍼 루키 타자인 몽고메리부터 시작해서 마이즈로스, 그다음에 터크먼 베테랑, 그다음에 저 베네텐디, 그다음에 저 누구야 미드, 그 다음에 퀘로, 그 다음에 틸까지 해가지고 지금 타선 셉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타선이 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크레모가 얼만큼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화이트삭스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스미스가 올라와 있는 동안의 한정이에요. 결국 어제 경기에서도 불펜에서 경기가 터지면서 1대1의 경기가 결국에는 볼티모어의 승리로 가면서 볼티모어의 길을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만약 볼티모어가 그거를 가만히 있을 거냐. 셰인 스미스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볼티모어 분위기인데 거기에서 지키지 못한다면 또 오버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도 난감해지죠. 저는 화삭이 크레머를 상대로 꽤나 점수를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회부터 크레머는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이 경기를.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크레머가 보여주고 있는 이 후반기 성적을 보면요. 크레머가 대량 실점까지는 없을 거다라고 일단 보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면 크레머는 털려야 돼요. 근데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크레머가 보여주는 WHIP 수준은 1.22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이 크레머가 보여주는 수준은 최근에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개털리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오늘 이제 한 5이닝 정도 선에서 한 2, 3실점 내로 끊어줘야 된다라고 일단 보는 경기가 될 거고 빨리 내려가면 빨리 내려갈수록 좋다. 다저스전도 3이닝 가지고 내려갔거든요. 오늘도 빨리 내려가면 빨리 내려갈수록 좋다. 불펜에서 볼티모어는 더 힘이 있을 테니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화이트삭스가 대량 득점을 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그 전완근 통증이 완전히 나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무리 안 시킬 것 같거든요. 다저스전 조기광판이 그 전완근 통증 때문에 내려간 거였는데 그렇게 무리를 안 시킬 걸 예상하면 불펜이 올라왔을 때 화삭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언더 게임 보고요. 화삭 승 당연히 봐도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지금 화이트삭스의 타선과 이 셰인 스미스에 대한 위력은 무시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더 화삭승 라인 봅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양키스. 어제 오버를 봤었어요. 또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댓글로 이제 또 나를 긁더라고. 근데 이제 오버 아니 댓글 다는 타이밍도 졸라 웃긴 게 1회 라이터가 그 이제 송구 실책이 돼가지고 2점이 공짜로 들어왔어요. 1루 그 내야 땅볼이 된 게 1루 송구하다가 홈런 쳐가지고 관중석 쪽으로 이제 2점이 공짜로 들어왔죠. 그렇게 이제 점수가 나고 나니까는 이거는 개 오바 흐름인데 이질하고 있는 댓글에 그거 보니까 씨발 이래 점수한 거 보고 이제야 찌꺼리는 거냐고 진짜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휴스턴 경기 그렇게 오버 경기 보고 이 경기도 양키스랑 그 점수 막 0대 0으로 흘러가다가 1대1 막 비비고 1대1 비볐나? 1대 0인가 막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1대 0이다. 1대 0에서 이제 불펜 올라왔고 위버 올라와가지고 그 털려가지고 7점 줬는데 양키스가 한 점도 못 냈죠. 진짜 얼탱이 좀 꽤 많이 경기가 흘러갔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사실 이게 분석의 영역을 떠난 경기였어요. 애초에 왜 그러냐면
어제 경기에 나왔었던 그 우드 리차드슨이 개인 커리어 하이 경기를 했던 경기였어요. 이거를 언더를 봤던 사람들이 우드 리차드슨이 양키스를 상대로 커리어 하이 경기를 하면서 개인 커리어 하이 최다 탈삼진기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탈삼진 경기를 하는 그런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씨발 이걸 언더를 분석을 했냐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절대 말이 안 되는 경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한번 당한 거죠. 그거는 내가 이제 분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그냥 내 분석은 맞아요. 난 자신 있어. 난 내가 한 분석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냥 씨발 우드 리차드슨이 그냥 미친 경기를 했어요. 개인 커리어 하이 경기를 한 거예요. 자기 기량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활약을 한 겁니다. 양키스가 약을 빨았는지 어쨌는지.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걸 틀렸다고 나를 욕하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쓰레기입니다, 진짜로. 그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분석적으로 봐야죠. 그러면 어제 양키스가 못 쳤다고 해서 오늘 매튜스, 근데 매튜스도 최근에 공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얘도 구속이 졸라 많이 올랐어요. 저 이제 최근에 맨 처음에 이제 5월달에 메이저리그 왔을 때 얘가 평범하게 95마일 정도 던졌었는데 지금 얘 막판에 이제 던졌을 때 화삭전이었었나 98마일 찍으면서 진짜로 이제 위력적인 피칭을 한번 해줬었거든요. 근데 LA 엔젤스 원정가가 또 털렸죠. 오늘도 사실 그런 경기 양상 생각하면은 양키스한테 그렇게 힘밌고 던지다가는 스탠튼한테 그냥 개 쳐맞고 에런 저지한테 개 쳐맞아야 되는 경기예요. 매튜스도 실제로 많이 쳐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말씀드렸죠. 양키스 불펜 쓰레기라고. 결국 양키스 불펜이 올라왔을 그때부터는 미네소타 흐름인데 그렇게 되면 후반 추가 득점까지 생각하면 오늘도 8.5점 주면 감사합니다고 오버를 가야 되는 경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슈틸리틀러 오늘 제가 볼 때 볼질합니다. 볼질하면서 데이터적으로는 얘가 볼질하면서 이 출루율 꽤나 늘려줘야 되고 거기에 지금 아다리 잘못 걸려가지고 만약에 벅스턴이 주자 있는 데서 3회 아니면 2회 갑자기 주자 쌓아놓고 벅스턴 타선 들어왔다 그러면은 슈틸리틀러 대량 실점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기도 하는 경기이기도 해요. 실제로 9위는 뛰어나죠. 근데 얘도 공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 날리는 경기에서 지금 얘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는 수준인 건데 그나마 다행히도 이 제가 오늘도 양키스 승 오버를 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선발 싸움에서는 매튜스가 더 많이 털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장타로 의해서 좀 많이 털릴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원정에서 그래도 4경기 던지면서 얘가 승리 투수가 저기 한 번도 없는데 1패를 안 넣으면서도 ERA는 1.99밖에 안 돼요. 22.2이닝 동안 피안타율 1할 9푼 5리에 WHIP도 1.06 수준으로 너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양키스 승 아니면은 오버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추천은 안 드립니다. 어제 양키스 타선 보고 그냥 정내미가 털렸어요. 진짜로 말도 못할 정도로 정내미가 털렸고 오히려 불펜 생각하면 와 이건 또 질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저는 뭐 이미 표 구매하신 분들 보셨겠지만 네 저는 네, 이런 거 경기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뭐 이렇게 뭐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뭐 갈 거 없게 만든다고 아쉬워서 하소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시그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팅을 뭘 하시면 될지 뭘 걸르셔야 될지 내가 씨발 표 산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표수 보여줘서 그렇지 방송하면서 내가 뭐 샀는지 대충 뭐 안 샀는지 대충 시그널로 다시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한 경기 건드리지 말고 괜찮은 경기 건드리라고 좀 이렇게 걸려드리는 거니까 좀 아시겠죠?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경기 그냥 예상을 제가 해보는 거긴 합니다만 네, 건드리지 마세요. 나 오늘 또 댓글로 끌고 나 진짜 안 참고 나 새벽에 방송 켜요 진짜. 자 다음 경기 미러키 대 LA 엔젤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쉽게 가야죠. 네, 똥배인데 마행 가실 용자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스크만 먹고 빠지세요. 그냥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마행 괜히 건드리지 마시고 홈 경기니까 이 프레디 페랄타 제구가 요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자 너무 쌓아놓고 외줄타기 경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경기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프레디 페랄타 진짜 똥줄 많이 탔어요. 경기하면서. 그래서 볼넷 때문에 지금 최근에 추세가 좀 안 좋은 이 프레디 페랄타고 승수를 팀 덕분에 많이 쌓고 있기는 한데 정말로 미즈로스키 나왔을 때랑 프레디 페랄타 나왔을 때 볼넷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좀 많이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도 급하려나 굳이라고 하시는데 미러키가 급하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메이저리그는
이 엄청난 이 시드 경쟁, 필라델피아의 오늘 스탠스가 중요하죠. 이기려고 들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가 어제 이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승 확정. 미러키는 플레이오프 확정을 지은 거고, 아직 지구 우승은 확정이 아니에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지구 우승 확정을 했어요, 어제. 그러면 이제 뭐 플레이오프 준비를 하겠거니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시드를 보세요. 지금 필라델피아랑 미러키가 한 경기 반차입니다. 한 경기 반차.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승수가 높은 팀이 1번 시드를 가져가고 그 다음 팀이 2번 시드를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승률에 따라서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씨발 다저스 매츠랑 붙어갖고 올라온 새끼랑 붙어가지고 이 디비전 시리즈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컵스 샌디에고 붙어갖고 올라온 팀이랑 디비전 시리즈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저는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네? 이 자리가 탐이 나요. 제가 탐이 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탐이 나요. 저는 미러키도 이 자리가 갖고 싶을 거예요. 네. 이 양보할 수가 없죠. 양보할 수 없죠. 아직까지 심지어 지구 우승 확정도 아닌데 LA 엔젤스 상대로 프레디 페랄타 꺼내고 이걸 대충 한다? 납득 못하죠. 이겨야죠. 그래서 일반승까지는 갈만하다. 똥배에 납득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 세면 뭐예요? 시카고 컵스 선발 투수 쓰레기에다가 이만하고도 요새 고장났죠. 디트로이트 스쿠발 빼면 뭐 있는데? 없는데. 선발 싸면서 박살 내놓는데 불펜 필승조 나오면 이 뭐해? 게임 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한테는 보약입니다. 쟤네들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전 탐이 나요.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네, 그래서 미러키도 거기에는 양보하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결국에는 전력과 명분의 싸움에서 명분이 이긴 경기였었죠. 네. 전력으로는 어제 세인트루이스가 이겨야 되는 경기였어요. 근데 왜 졌냐면은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경기에서 불펜을 조금 더 휴식을 취하자는 취지의 경기 운영을 했었죠. 원래 로이 크로프트가 거기에 나오면 안 됐죠. 리브레토어가 내려가고 로이 크로프트가 올라오고 킹이 올라올 게 아니라 스반슨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오브리언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일 때 리를 쓰던가 아니면 리를 좀 부자 없을 때 올려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좀 편한 과정에서 좀 운영할 수 있게 하던가 그런 식으로 지금 더 단단한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리브레토어가 내려가고 올라왔던 선수가 로이 크로프트였다는 것부터 이건 터졌다 싶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근데 신시내티는 어땠습니까? 바로 애쉬크래프트 올리면서 이기려는 각정 보였는데 안 되니까 바로 내려서 바꿔버리죠. 털리니까. 그리고 센틀린 올리고, 블론 하니까, 그 다음에 필승조 역할 할 수 있는 필립스, 마무리, 페곤까지. 일단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거든요. 신시내티는. 타선이 도와줬고. 그래서 결국 양 팀의 그 스탠스 차이가 양 팀의 경기, 어제 결과를 갈랐던 건데, 아포트 대 이제 맥그립이 나오는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이게 강해지는 게 뭐냐면, 결국 도노반 브라이슨이 강한 이유가 좌투 상대로 성적이 얘네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대응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따지면은 세인트루이스의 타선 지금 어제도 보세요. 도노반 4만타, 브럴슨도 어제 경기에서 2타점 경기 때리고 콘트레라스도 멀티히트 때리고 얘네들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어제 아레나도까지 또 복귀해가지고 그 수비뿐만이 아니라 타격에서도 멀티히트를 때리면서 그렇게 맹활약을 해주네. 베테랑들이 다 해줬죠. 그러면 어때? 세인트루이스도 존나 센 거예요. 이게 오늘 경기가. 결국 제 입장에서도 저 오늘 그 멤버십 분들 이제 분석 한 경기 해드린다고 미리 방송하고 왔죠. 하고 왔는데 요거랑 다른 한 경기랑 고민을 졸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버렸어요. 버린 이유가 결국에 이 상위 타선에서 보여주는 이 베테랑들 지금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부상 복귀한 선수들이 좌투 상대 성적이 너무 좋다. 결국 그리고 어제 그렇게 경기를 져가면서까지 아꼈던 지금 최근에 잘하고 있는 필승조들, 세인트루이스의 필승조들을 끝까지 로메로 포함해가지고 소반슨 그 다음에 오브리언까지 오늘 끝까지 아꼈다라면 오늘 신시내티가 당해야 될 투수들은 어제보다 퀄리티가 높다라는 겁니다. 즉 어제 후반처럼 신시내티가 날뛸 수 있을까?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표에는 신시내티 승 써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포트가 경기 운영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거기에 신시내티가 어제 섰던 타격 수치를 보더라도 지금 헤이즈가 계속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스티븐슨
그 다음에 맥레인 무섭습니다. 실제로 무서워요. 델라크루즈가 아님에도 경기가 이렇게 풀리는데 델라크루즈까지 터지버리면은 뭐 답도 안 나오니까 오늘도 무섭긴 하죠. 그래서 신시내티 쪽으로 다 써놓긴 했습니다만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절대로 배팅을 못하는 경기예요. 실제 신시내티도 명분 있죠. 명분 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에서 만약에 세인트루이스가 명분을 챙겼고 홈이라는 명분을 챙겼고 이 경기를 타격전에서 기싸움에서 밀리기 싫다는 명분으로 필승조를 꺼냈으면 오늘은 신시내티 승을 샀을 거예요. 저는 구매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 세인트루이스의 불펜 운영 때문에 오늘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이 강해질 거란 예상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걸렀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경기 휴스턴 텍사스. 이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1회 2점 그걸 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아다리가 진짜 기가 막히죠. 휴스턴이 알바레즈가 1회 이 상황이 어땠냐면요. 1회에 이제 무사 1, 2루 찬스가 생겼습니다. 알바레즈도 티 나가고 치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걸어 나가는 알바레즈 볼넷인가 그랬는데 이제 1, 2루 찬스에서 땅볼이 됐어요. 땅볼을 딱 1루로 송구를 했는데 이 라이터가 미친 듯이 이제 홈런볼을 땡긴 거죠. 그래서 1루 주자까지 2루 주자 1루 주자가 한 바퀴 뺑 돌아서 홈으로 다 득점을 했어요. 거기서 샤샤샷 하면서 알바레즈가 세레머니 하다가 이제 도가니가 나갔죠. 네, 도가니가 나가면서 이제 무릎 부상이 도져갖고 이제 아마 시즌 복귀가 힘들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대타로 다시 나왔던 게 그 데뷔 전에 4만타 홈런 포함 4만타 경기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첫 기록을 세웠던 이 콜, 그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대타 타석에서 투런 홈런을 때리면서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휴스턴의 경기가 다시 또 뒤집히고 하다가 결국 7회에 경기를 터뜨리면서 6대3으로 .5 오버를 만들었었던 어제 경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언더를 봤었는데 이제 콜의 알바레즈의 아웃이 진짜 기가 막히게 신의 한 수가 됐죠. 혼자 또 3타점을 때려박았어요. 콜 혼자서. 미친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9번 타자 나왔고 또 못하던데 오늘 어제 또 한 거 보면 얘가 어차피 선발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알바레즈가 이제 좌익수에서 빠지게 되고 외야수 자리에서 이제 바꿔가지고 될 테니까 무조건 나올 건데 거기서 좀 무서워지죠. 근데 켈리가 더 호투할 가능성은 높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브루바우도 무시를 못하는 게 얘도 이제 체인지업의 마술사. 이 체인지업 하나만큼 그래도 괜찮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범타 유도가 어제 텍사스 타선 꼬라지를 보면은 또 이게 또 잘로 파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무려 안타 10개를 때려냈는데 그 중에서 조시영의 홈런포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점수를 제대로 냈다고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사실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텍사스를 득점하는 상황에서 좀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불펜 싸움에서 휴스턴이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 불펜이 너무 약하거든요. 근데 얘마저도 심지어 이닝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 뒷심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켈리가 6이닝 이상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물량 싸움이 돼버리면은 결국 텍사스도 지금 잘로 파티 돼버리면 많은 득점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 경기도 언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어제 오버 났다고 하지만 또 이제 언더를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게 이겨야 되는 명분 자체는 이제는 좀 이제 기울었긴 해요. 휴스턴이 더 간절하죠. 휴스턴이 많이 간절합니다. 이 경기는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밀려났다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리블랜드보다 이제 뒤처지는 상황까지도 가버렸으니까. 근데 경기차가 이미 텍사스는 79승 따리가 돼버리고 휴스턴과 시애틀이 82승 고지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격차가 3경기는 좀 커요. 3경기는 2경기까지야 내가 볼 때 이제는 마지노선이. 근데 이 3경기는 좀 커 보이고. 오늘 경기 만약 못 이기면은 모르겠지만 못 이기면 이제 포기라고 봐야 된다. 오늘 경기 오늘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오늘 만약에 진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놔줄 겁니다. 휴스턴 3차 내일만 오늘 그러니까 켈리 꺼내고 이 경기 진다 그러면은 3차전은 휴스턴 승이 매우 유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텍사스는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와카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언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 마이애미 배팅 못합니다. 이 경기는 비 소식이 좀 있어요. 강수 확률이 이제 애틀랜타 경기가 35% 정도, 더블헤더 경기 전부 답니다. 35% 정도 해당이 되고, 이 경기가 50% 이상의 확률로 강수 확률이 59% 강수 확률이 있습니다. 강수 확률 청둔 번개 치고 소나기 오다가 내리다가 말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강수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거릅니다. 네, 거르고 갑니다. 실제로 패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애리조나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이게 좀 이제 오늘도 구매를 하면 안 되는 경기 중에 하나죠. 이제 시모어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예상이 되는 건 시모어인데 불펜데이라고 이미 못을 박았어요. 불펜데이라고 좀 거의 사실상 못을 박은 상황이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더 불리하죠.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샌프란시스코가 이 로건 웹이 나왔던 경기에서 상대 선발 투수가 클레이튼 커쇼 개박살을 내놨거든요. 네, 샌프란시스코 타선들이 커쇼를 개박살을 냈다 보니까 이 좌투 상대로 강한 모습을 또 보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겨버리면 샌프란시스코의 타격 이게 9.5점이 강한 게 납득이 되죠. 좀 납득이 될 수밖에 없고, 샌프란시스코 불펜진 생각하면은 오늘도 애리조나 치는 거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또 개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왜 이게 애리조나가 정배받았는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는 로드리게스를 이렇게 많이 믿는 편이 아니에요. 많이 믿는 편이 아니라서 실점을 좀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로서는 이 경기를 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오버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드리게스의 기량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과 얘가 기복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 구속이 얘가 진짜 오늘 긁힌다. 그러면 96마일 던져요. 96마일. 근데 오늘 공이 안 긁힌다. 그러면 92마일 던져요. 근데 92마일 던지는 경기에서는 보통 4실점 이상, 94마일 이상 던진다? 최소 94마일 이상 던진다? 그럼 얘는 퀄리티 스타트를 해요. 근데 최근에 3경기 연속으로 그렇게 94마일 이상을 꼽았고, 그렇게 3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제 예상으로는 힘이 빠지지 않았다면, 하필 마지막 등판도 그 샌프란시스코 원정이었죠. 그때도 94마일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면은 애리조나가 이겨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 경기가 될 거고,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실점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오버를 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기 구매 안 했습니다. 네,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샌프란시스코 불펜, 그다음에 지금의 애리조나의 불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좌투수로서의 샌프란시스코 각 개인의 타자들의 타격 지표 대입을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오늘 경기에서도 윌리 아다메즈, 그 다음에 의외로 체프먼, 그 다음에 지금 좌투수지만 좌투수가 약해지는 게 이정우가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플로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모스, 그 다음에 데버스까지도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얘는 좀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오버를 조금 본 경향이 있다라고 데이터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야구를 데이터적으로도 보고 분석으로도 보다 보니까 이제 분석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본 걸로도 좀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로드리게스는 좀 약해요. 그래서 승보다는 좀 오버 양상으로 좀 본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빅매치 오타니 대 산체스. 결과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승을 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수아레즈의 공에 대해서 타격이 안 되는 거를 보고 느꼈습니다. 산체스 공은 못 친다. 절대 못 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절대 못 칩니다. 산체스 공은. 절대 못 치고요. 언더 7.5점 나온 거 이해갑니다. 근데 오타니 그 정도 아닙니다. 지금 이번 시즌에. 오타니 분명히 많이 쳐맞고 있고, 최근에 공을 많이 끌어올려갖고 102마일까지도 꼽아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위력적이죠. 점수를 많이 먹지 못하겠지만 그런 공 우리 카일 슈아버는 또 칩니다. 그리고 오타니는 안타깝게도 이번 시즌에 5이닝 이상을 던지지 않겠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어요. 네, 절대로 5이닝을 넘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타니 이번 시즌 투수 타자 이제 겸업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오타니는 잘해도 5이닝, 79만 던져도 5이닝, 89를 던져도 5이닝,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5이닝 이후부터의 경기 양상을 따지고 봐야 되는데, 다저스의 불펜진이 좀 아쉽죠. 어제도 보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어제 진짜 못 쳤어요. 필라델피아가 진짜 못 친 게 그만큼이에요. 6점 진짜 못 쳤어요. 홈런으로 점수 냈고요. 진짜 더럽게 못 쳤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치고도 이만큼인데 잘 치는 날에는 다르죠. 예,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보통 대량 득점이 나오는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타선이 터졌을 때 베이더에서 2안타 이상 4안타 2에서 4안타 그다음에 마시도 멀티히트로 막 치고 그다음에 리얼무토가 또 날뛰고 카스테야노스도 나와야 되고 굉장히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공짜다 하면은 당연히 필라델피아 프렌 네 공짜다 싶으면 필라델피아 프렌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역배승 꼽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래서 오늘 진짜 본인이 강심장이다. 본인이 강심장이다 하시면은 컵스 승 필라델피아 승을 가야 되고요. 예, 진짜로 강심장이다. 컵스 승 필라델피아 승을 가야 되고 아 씨발 나는 그냥 좀 요행 좀 부릴게 하면은 컵스 프렌 필라 프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저는 오늘 추천 분명히 좀 언지를 드렸습니다. 감이 안 되는 경기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뭐 씨발 그걸 뭘 가라는 거야. 그 씨발 결과가 뭔데? 그래서 이건 이게 이긴다는 거냐? 이게 아니라 결론은 내려드렸지만 가지 마세요. 애리조나, 콜로라도 비 옵니다. 가지 마세요. 양키스 경기 가지 마세요. 쓰레기니까.